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반도 정세는 다른 부처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살펴보죠. 예. 이번 참사는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를 여러모로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7시간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죠. 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대통령실은 30일 새벽부터 여러 차례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네. 30일 0시 58분에 첫 알림을 보냈는데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서울 이태원 헬로윈 사고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1시 23분에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하고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한호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회의 참석자를 전합니다. 네. 2시 44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광화문에 있죠.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합니다. 그 참사가 발생한 시점이 29일 22시 15분경인데 네네. 긴급 상황 점검 회의나 중대본 회의 모두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예. 참사에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데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늦은 거죠. 윤 대통령은 언제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30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사고가 29일 22시 15분에 발생했고 거의 즉시 대통령은 사고 발생 보고를 접한 후에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시사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11월 2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29일 22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이 대통령실 내 국정상황실로 통보를 하고 23시 01분 국정상황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경찰청은 30일 0시 5분에 대통령실에 보고하고요. 30일 0시 40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확인합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경찰청 보고 시각이 소방청 보고보다 1시간 22분 정도 늦었고요. 국정상황실장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할 때까지 1시간 39분이 걸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방송사들이 속보를 내기 시작한 시간이 29일 밤 23시 3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보고는 방송사 속보보다 30분이나 늦은 거죠. 왜 그렇게 늦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직 고위관리는 일반론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할 내에 대통령실이 있으면 민생 치안보다는 윗분을 모시는 데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대통령실에 접근하는 시위대를 막는 것이 용산경찰서의 우선 순위인 거죠. 네. 그날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이 고작 137명이었고 그나마 마약 단속을 하는 사법경찰이 80명 가까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닷새 전인 10월 24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서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참사 현장의 경찰 부재와 윤 대통령의 당시 행적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문제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15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날 보고받고 대통령실에서 첫 회의 개최까지는 100분가량 걸렸죠.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시각, 회의 개최 시각 등은 밝혔지만 참사 당시 윤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초기 대응의 실패가 책임 회피를 불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30일 오전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봉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밝혔고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면서 침묵과 자제를 종용하고요. 네. 그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보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상민 장관의 말은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건데 윤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10월 31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발언을 전한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사의 주체자가 있으면 주체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체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주체자가 없으면 당국 책임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말입니다.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요.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 정부 방침이 책임 회피에 맞춰져 있다는 증거도 나왔죠. 예. SBS가 1일 공개한 문건이 그 증거입니다.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11쪽 분량의 정책 참고 자료인데요. 특별 취급이 붙어 있고 대외 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해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등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자면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보상 문제는 대형 참사 때마다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이었으나 이태원 사고는 행사 주관 단체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대표를 정해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안도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때 세종시장의 폭탄주 회식, 새누리당 의원의 교통사고 발언 등을 예로 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처신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조언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31일 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힙니다. 윤 대통령도 실제로 극도로 말을 아끼고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4번, 빈소를 1번 찾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거죠.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태원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시하고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1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제히 사과합니다. 예.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를 가지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돌변이 됐나요? 대통령실 난팍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의외로 외신 보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내신들은 주로 애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와 달리 CNN, BBC, NYT, 뉴욕타임즈죠. 이런 유수의 외신들은 당국이 재난대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연일 강도 높게 지적합니다. 1일 오후에 한덕수 총리가 외신 상대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내신들은 자기 검열을 한 것 같고 외신들은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한 것 같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1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여당의 요청으로 질의응답이 없이 현안 보고만을 하기로 했고 이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침묵을 강요하느냐며 퇴장합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국회에 제출할 현안 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사 이전 압사 위험을 호소하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고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국 책임이 분명해진 거죠. 네. 뻣뻣하던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이 격앙됐다느니 하는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또 떠난 뒤에 나팔불기로 보이긴 하지만요.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